제2의 테슬라로 거론되는 유력 후보, 전기차 분야의 롤스로이스, 사우디 국부펀드를 백으로 둔 탄탄한 스타트업, 이런 엄청난 수식어들을 단 기업이 있죠. 바로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루시드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기업인데요. 3월 기준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 금액 순위 27위에 위치해 있을 정도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 루시드 차를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국내에는 출시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루시드가 이토록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은 개미들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같은 전 세계의 큰 손들이 루시드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루시드의 출발점부터 한번 털어봅시다. 루시드는 2016년에 설립해서 2021년에 상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루시드의 전신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티에바라는 곳인데요. 루시드가 겉멋만 들어서 이 고급 세단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아티에바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티에바는 2007년에 설립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데요. 중국 전기버스들의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지금 미국 럭셔리 세단 전기차의 대표주자인 루시드의 출발점이 중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아티에바는 2014년 베이징 자동차와 리 에코로부터 약 1억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돈이 생기니 이제는 직접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아티에바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전기차 제작에 나서기 시작했죠. 아티에바는 초창기부터 테슬라와 관련성이 많았습니다. 아티에바의 공동 설립자인 버나드 첸은 테슬라의 부사장이자 이사회 멤버였고 테슬라의 공동 설립자인 마티 에버하드가 영입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테슬라의 첫 모델인 로드스터 설계에 참여한 인물이었죠. 또 다른 아티에바의 공동 설립자인 샘 웡은 전기차 배터리와 드라이브 시스템의 굉장한 기술자인데요. 미국의 유명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의 부사장을 지낼 정도로 뛰어난 엔지니어죠. 2015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테슬라 공동 설립자 마틴 에버하드도 아티에바의 부회장으로 영입됐는데 6주 만에 나가게 됐죠. 아티에바가 전기차를 개발하려고 하자 협력사가 라이벌이 되는 게 싫었던 탓일까요? 투자했던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반대를 하며 지나친 간섭을 시작했고 때문에 버나드 첸도 같은 이유로 경영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죠. 마틴과 일론 머스크의 일화도 흥미로운데요. 테슬라 초기에 일론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테슬라가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어 나갈 때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했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중에 마틴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 시작됐죠. 결국 일론 머스크는 마틴을 좌천시키고 직접 CEO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후 마틴은 자신이 직접 테슬라로 데려왔던 버나드 첸가 설립한 아티에바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아티에바에서 또 한 명 우리가 주목해볼 인물은 바로 현 루시드의 CEO인 피터 롤린슨인데요. 아티에바 시절에 그는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이미 루시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롤린슨은 테슬라 모델 S 수석 엔지니어 출신이죠. 롤린슨처럼 테슬라에 적을 든 바가 있는 인물들이 유독 많은 곳이 루시드의 전신 아티에바입니다. 아티에바는 초창기부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 관련 특허를 100여 개 정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이 핵심이었는데요. 이미 언급한 중국 국영 기업 베이징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배터리와 전기 파워트레인을 개발 및 공급했죠. 아티에바의 기술력을 입증한 재미있는 실험도 있었는데요. 이 스포츠카와 일반 밴이 레이싱을 하면 어떤 차가 유리할까요?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가볍고 좋은 스포츠카가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하지만 아티에바는 무거운 밴에 자신들의 기술력이 담긴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을 장착해서 스포츠카와 드래그 레이스를 시켰는데요. 여기서 아티에바 밴이 가볍게 승리를 거둡니다. 아티에바의 놀라운 기술력은 루시드로 사명을 바꾼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프로레이싱 대회의 대표격인 포뮬러1 아시죠? 2014년부터 순수 전기차로만 레이싱을 펼치고 있는 포뮬러2도 열리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전기차의 특성으로 인한 재미있는 모습들이 있었죠. 당시 배터리 성능으로는 대회의 전체 주행거리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중간에 차량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운전자는 가만히 있고 스태프들이 와서 서포트를 하는 기존 F1과는 다른 그림인 거죠. 그런데 18-19년 시즌부터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아티에바의 기술력을 지닌 루시드가 있었죠. 포뮬러2는 대회마다 동일한 배터리 팩으로 레이싱을 펼쳤는데 이 시즌부터 루시드가 맥라렌과 함께 디자인한 배터리 팩을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배터리 팩의 용량은 기존의 2배에 가까웠고 드라이버가 더 이상 충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서 내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중국 자본이 철수한 이후에도 이들은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일명 프로젝트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세단 개발을 시작한 거죠. 2016년 사명을 루시드로 변경하고 2017년 초에는 전기차 럭셔리 세단인 루시드 에어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죠.
사람들이 루시드 에어를 테슬라와 비교할 때 루시드는 자신들의 라이벌을 테슬라가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와 같은 프리미엄 세단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고급 럭셔리 세단 전기차. 그만큼 아티에바로부터 이어진 루시드의 방향성은 뚜렷했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루시드의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루시드가 정말로 제2의 테슬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기도 한데요. 바로 2018년 큰손 중의 큰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후 루시드는 애리조나주의 AMP1이라는 이름의 생산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루시드 에어 생산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이에 더해 새로운 SUV인 그래비티를 준비하고 있죠.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2023 월드카 어워즈에서 루시드 에어가 올해 월드 럭셔리카로 선정됐습니다. 루시드는 사실 여러 차례 수상을 통해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증명해 왔습니다. 2023 뉴스위크 디스럽터 어워드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수상했고 US 뉴스앤월드 리포트의 2023 최고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리스트에서 최고의 럭셔리 전기차로 선정되기도 했죠. 고급스럽다는 수식어를 지닌 것일수록 가격에 비해 성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특히나 차량에 있어서 진짜 고급차라고 불리는 것들은 기름 먹는 괴물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다반수니까요. 하지만 럭셔리 전기 세단을 만들고 있는 루시드는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세단보다 고급지지만 그 어느 전기차보다 성능이 뛰어난 차량이죠. 물론 루시드도 여타 전기차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생산 능력과 매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니콜라 공매도로 유명한 게리 블랙이 최근에 자신의 공매도 최선호 종목으로 루시드를 꼽기도 했고요. 하지만 루시드의 지금까지 스토리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루시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